보험금을 청구할 때 많이 헷갈립니다. 어디로 접수를 해야 하는지, 서류는 무엇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접수가 된 건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금 청구 방법부터 필요 서류, 그리고 누락 없이 청구하는 팁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금 청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두 번째, 상황별 필요 서류는 어떻게 다른지. 세 번째, 누락 없이 청구를 하려면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입니다. 핵심은 청구를 하는 것 자체보다 빠짐없이 제대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객이 직접 청구를 하는 방법. 둘째, 실손 이사 같은 간편 청구. 셋째, 설계사의 대리 접수처럼 도움을 받아서 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청구가 많고 실손 이사로 접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팩스, 우편, 방문 접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먼저 고객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모바일 앱과 보험사 홈페이지입니다.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이죠. 반면에 팩스, 우편, 지점 방문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고액 청구나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원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바일 어플과 웹 접수, 예외적으로는 원본 제출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어플은 보험사의 정식 어플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 청구는 실손 이사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PC로 접속해서 원하는 청구권을 선택하면 병원과 약국에서 보험사로 바로 서류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종이 서류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실손 청구를 좀 더 간편하게 하고 싶다면 실손 이사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 실손 이사를 검색하면 정식 어플이 아닌 광고를 위한 어플도 같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의 정식 어플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계사 대리 접수는 보험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를 사진이나 팩스, 원본 등으로 보내면 설계사가 보험사에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단순히 대신 접수해 주는 것보다 중간에서 체크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청구할 때 서류의 누락을 줄이고 담보를 확인해서 놓칠 수 있는 보험금을 체크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할 때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접 청구했을 때에는 보험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병원비 항목별로 무엇이 지급 대상인지, 무엇이 제외 대상인지, 추가 서류가 있어야 검토가 되는지 하나씩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접수를 하면 중간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설계사마다 경력, 그리고 꼼꼼함, 처리 속도, 보상에 대한 이해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보상 처리를 잘 아는 담당자를 만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청구 프로세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고 병원 진료를 받고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심사나 보완 서류 요청이 생길 수 있고 심사가 종결되면 마지막으로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청구는 접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급 확인까지 라는 점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필요 서류입니다. 그런데 서류는 무조건 한 가지 종류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입원인지, 통원인지, 수술인지, 진단금인지,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아는 것이 보상 처리를
더욱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비용이 있다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계산하고 나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기본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처음에 발급할 때 무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같이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약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에는 약제비 영수증 또는 금액이 기재된 약 봉투로 가능합니다. 가벼운 통원이 아니라 입원이나 수술이 들어가게 되면 서류 중요도는 더 높아집니다. 입원을 했다면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하고 수술을 했다면 수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서 수술 확인서 양식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술명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입원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질병 코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병원마다 입퇴원 확인서에는 질병 코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처럼 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추가로 발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단서가 핵심 서류가 되고요. 다쳐서 청구하는 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내용이 확인되는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큰 경우에는 서류도 더 꼼꼼해집니다. 암, 뇌, 심장 같은 큰 질환은 임상 추정이 아니라 최종 확정 진단서가 필요하고 질병 코드에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지와 진료 기록지가 같이 요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하고 사망사고는 사망 진단서와 기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놓치는 부분이 영양주사나 비타민 수액입니다. 실비에서는 단순 영양 목적은 보장하지 않지만 치료 목적이라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의 처방 소견, 증상이 확인되는 진료 차트, 검사 결과지 같은 그런 서류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명한 증상이 있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았더라도 고객이 직접 그냥 청구를 하게 되면 필요한 설명이나 근거 서류가 부족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접수 단계에서 자세히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구는 단순 접수보다 증상과 치료 목적을 보여주는 서류를 처음부터 같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담당 설계사가 중간에서 체크를 해주면 누락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실손 이사, 설계사, 대리 접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접수했느냐 보다 서류를 맞게 내고 누락 없이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는 통원인지, 입원인지, 수술인지, 진단금인지, 상해인지 또는 질병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청구할 때는 필요한 설명이나 근거 서류를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알고 필요하면 담당 설계사의 도움도 활용하는 것이 실제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 글에도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보험은 많이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보험 기준이었습니다.